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6월 3일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은 막자라는 것일 텐데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재명이는 순리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법을 통해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 그런 인간인데 어디 무슨 뭐 시정 잡혀봐도 못한 저런 식의 잡스러운 인간이 야당 대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라고 설치고 그리고 지금 지역 경선에서도 압도적인 득표를 통해 가지고 대세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이 이게 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연구 과제라고 봅니다. 뭐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은 음주 한 번만 걸리더라도 바로 퇴출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불륜 논란 이런 것만 있어도 바로 퇴출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데 이런 모든 논란들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은 다 쉴드가 되고 다 이게 뭔가 옹호가 되는 것 같아요. 마치 흡사 나치 시절의 어떤 히틀러를 본 듯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도 법을 위반해도 그냥 뭐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집단 어떤 그 뭐 의식이나 집단 정신을 통해 가지고 군중 심리를 그냥 밀어붙였던 거 아닙니까? 지금의 그 모습이 딱 개딸로 저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말로 제정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유창훈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작에 이재명 같은 사람을 정리를 했어야죠. 정확하게 유창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에 대한 시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했던 거예요? 구속을 안 시켰습니까? 왜?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유로.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유로 어떻게 범죄 혐의가 있는데 구속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야당 대표라고 한다면 더더욱 정치인한테는 엄격하게 법이 적용돼야지 그게 건전하고 정상적인 사회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아니면 무슨 뭐 유럽이었다 아니 가까이 있는 무슨 뭐 일본 같은 나라였다 하물며 중국조차도 제가 봤을 때 저 정도 비리가 있는 비리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구속이 돼서 정치권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뭐 중국은 좀 예외라고 해도 자 그런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또 희망이 무너졌던 것이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개미친 짓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암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수많은 전문가들 법적 전문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심에서 어떻게 나왔었는데 집행유예 징역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2심에 돼 가지고 150만 원 이렇게 떨어지면 또 모르겠어. 벌금으로 무슨 뭐 조금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양형 사유 같은 게 뭐 인정이 돼 가지고 아예 무죄로 뒤집힌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사법부를 이제 어떻게 믿죠? 1심의 판결과 2심의 판결이 판사에 따라 가지고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깡패를 믿어야 됩니까? 조폭을 믿어야 됩니까? 맨날 조폭과 깡패들 논란밖에 이어지지 않는 저 이재명 같은 사람을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1심에서 죄라고 인정을 했던 거 사실관계를 따지는 1심, 사실관계를 따지는 2심, 1, 2심 전부 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인데 법리 해석을 따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객관적인 팩트를 놓고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내릴 수가 있냐고요. 판사에 따라 가지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이 뻗치는데 그래서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게 다시 무죄로 뒤집히는 게 아니라 유죄로 뒤집혀가지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날 거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야 이게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게 또 파기환송 되는데 633 법칙을 해서 3개월 내로 파기환송이 됐어. 이러면 2심에서 또 무슨 뭐 3개월 내 그거 하게 될 텐데 이 어느 세월에 도대체 이게 무슨 뭐 대선 전까지 나올 리가 있겠냐. 6월 전까지는 절대로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패배주의적인 의식이 강했는데 그런데도 대법원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상고심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심이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 측에서 기한 마지막 날인 전날 답변서를 제출했대. 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가 되면은 주심을 이제 배당하도록 되고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끌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료 마지막 날 전날 제출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진짜 짜치죠. 자, 그러면서 눈에 띄는 게 박영재 대법관이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이거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박영재 대법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조희대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취임하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상 멘트가 누구 취임사와 똑같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었습니까?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돼야 된다. 정의가 지연된다면 그거는 정의가 아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를 해왔었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딱 그 주심으로서 임명이 된 박영재 대법관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똑같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상고심이 배당이 됐는데 그날 이제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이거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원래 이제 그 대법원 같은 경우는 둘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됩니다. 소부에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전원합의체로 가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이 소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사람 정도로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그 4사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뭐 다수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그 주심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소부입니다. 근데 소부에서 이제 의견이 이게 너무 맞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전원합의체로 보내가지고 다수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재명에 대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마 소부에서 결정하기가 조금 빡셌을 겁니다. 그리고 소부에서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부에서 그래서 뭐 파기환송하겠다. 뭐 파기환송하겠다로 결정하게 되면 2심으로 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6개월이 이제 걸리게 되는 것인데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는 파기환송 아니라 바로 그냥 결정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자체의 어떤 중요성 너무나 큰 사건이죠. 이재명이가 민주당 대권 후보인가의 사실상 확정이니까 대권 후보에 대해 가지고 정치 생명을 끝장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큰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다 보니 소부가 아니라 전원합의체로 보낸 것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대법원 입장에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소부로 갔으면은 괜히 이게 또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3개월 상거래가지고 6개월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던 것인데 전원합의체로 가게 됨으로써 그냥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 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을 하고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 기일 1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도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사실상 이번에 대법원이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소부에서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해가지고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전원합의체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그런데 소부로 갔다가 거기서 결정해가지고 전원합의체로 하겠다는다면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아싸리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소부에서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해라고 지정을 그냥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박영재 대법관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끊임없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신속한 재판. 이번에 전원합의체로 소부에 가지도 않고 바로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을 한 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지금 법조계 인사들 같은 경우는 법적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대법원은 지금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6월 3일 전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이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내가 제발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냥 우리가 자포자기 망했다 그냥 이 나라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으로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한두 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가 모인다면 그걸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구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